자, 우리 정적분의 활용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마저 이제 해서 미적분원 진도를 끝낼 거고요. 자, 일단 정적분의 활용 저번 수업 때 잠깐 좀 맛보기로 했었는데 정적분이 결국에는 넓이는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겠지?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 3번을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넓이 구하는 게 나와 이제 보시면 자, 요 곡선이 있어요. 요 곡선. 곡선이 있고 이 곡선 위에 이 점, 요 1,3이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일단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미분해 보시면은 y 프라임은 3x 제곱이야. 3x 제곱. 3x 제곱인데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요 1,3이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y는 해주신 다음에 x에 1 넣으면 이게 3이죠. 얘가 기울기 구할 수 있는 함수였고 지나는 점 1,3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전개해 보면은 이게 y는 3x야. y는 3x. y는 3x인데 자, 요게 이제 요런 상황이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 요 함수들 다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그려보시면 저 3차 함수 y는 x세제곱 더하기 2는 요거야. 한번 요 정도 좀 찍어서 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일 건데 그 1,3이라는 1,3 한 2점 곡선 위에 2점 이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 보라라는 얘기야. 접선을 이제 그어 보라는 얘기인데 접선을 그어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기겠죠. 접하게선이 그어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원점을 지나 방정식을 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 이렇게 이제 요런 그림인 거야. 일단 요런 그림. 일단 그림을 일단 그려 놓으세요. 그림을 일단 좀 그려 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렸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문제를 보면은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넓이가 여기야, 여기.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구하라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면 저기를 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야 되는데 이제 둘러싸인 게 이 두 교점 사이의 넓이란 말이야.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해가지고 그 구간만큼을 적분하면 되거든요. 구간만큼 적분을. 그러니까 구해야 돼, 좌표를.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긴 하나 알고 있어. 여기 접점이니까 x가 1입니다. 1. 그럼 여기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곡선하고 접선하고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할 거야. 연립. 같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거 x세제곱 더하기 2는 3x라고 해주셔가지고 이항해가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주는데 근데 이게 그 인수분해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근데 이게 있어. 뭐냐면 얘는 무조건 100%가 아니야. 200% 무조건 몇을 근으로 가질까? 1을 근으로 가져. 왜냐면은 곡선하고 접선하고의 교점 찾는 건데 애초에 지금 이 1이라는 점이 접점이야. 접점. 둘이 만나는 점이야. 무조건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x-1로 되겠죠? x-1이라는 인수가 몇 개 있지? 무조건 2개야. 왜냐면은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 거야. 최소 2개 이상 갖는 거여서 확신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이거. 바로 하면은 무조건 이거 2개는 가지거든. 상상해봐 머릿속으로. 얘 전개하면 상수항이 몇이야? 상수항. 1이야. 근데 상수항끼리 곱해가지고 2 나와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뭐여야 돼? x 플러스 2. 잘 봐야 돼. 여기 상수항 1이니까 뒤에가 플러스 2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 전개하면은 요 나머지 부분의 개수가 맞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표시하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분을 인테그랄이라고 해가지고 적분을 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자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줘야 되는데 그 위에서 아래 거 뺀 게 뭐냐면요 결국에 이거 얘들아 이게 뭐냐면 그 3차 함수에서 접선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 빼기 얘잖아.
근데 사실 그 뺀 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얘랑도 같아, 얘랑.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3x를 2항에서 푸는데 그러면 3x 2항하면은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는 셈이니까 사실 요거를 그대로 쓴다 생각해도 돼. 요걸 이제. 자, 근데 일단은 그냥 천천히 쓸게요. 일단은 그냥 x세제곱에서 플러스 2에서 3x를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일단 식을 쓰도록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바로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좀 쓸 건데 이거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해보시게 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소거되는 게 있어. 소거되는 게 이렇게 소거되는 게 있어. 맞아 좀 정리해보면은 분수 이거 마이너스 4분의 5고요 나머지 상수가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아마 개통분 계산해보시면 4분의 27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 4분의 27. 자, 그래서 그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접선을 또 구해야 이제 풀 수 있는 유형인 겁니다. 접선까지도 구해줘야 돼요. 접선까지 이제. 접선도 구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요것도 하나 얘기하면은 이제 그 얘기했잖아. 그 단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굳이 처음에 두 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작성한 요 방정식 있죠. 요 3차 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굳이 사실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지금 처음 푸는 유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느냐면은 시간을 줄이려면은 그냥 단순 두 함수로 둘러싸이면 그냥 바로 교점부터 찾는 식을 써 일단. 접선은 물론 구해놔야지. 접선은 접선 구해놓고 교점 찾았어. 그럼 이제 요 함수를 그려볼 건데 지금 저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입니까? x축이랑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죠. 자, 마이너스 2에서는 자, 3차 함수니까 3번 왔다 갔다 해야 돼. 3번. 3번인데 마이너스 2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1에서는 튕겨야죠, 이제. 중근이면은 튕긴다고 했어요, 이제. 짝수 제곱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이 주어진 3차 함수랑 x축하고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넓이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기 넓이 구하는 적분식이 뭐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냥 저 함수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렇게 그릴 필요 없고 단순 x축과 이루는 넓이로 상황을 바꾸는 게 좋겠죠. 바꾸는 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바꿔놓고 푸는 게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만이야. 좀 더 막 둘러싸인 게 많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됩니다. 이제 원래 함수를 그려서 풀어줘야 될 것이고 자 필수 이제 4번인데 4번 자 요거 문제 보니까 뭔가 좀 쎄하지 않니? 별표 쳐야 되지 않을까? 몇 개 쳐야 될까? 2개. 오, 딱 맞습니다. 2개 정도 칩시다. 2개 정도. 이거 시험에 뭐 내신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모의고사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자, 그래서 최근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한 문제씩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수능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수능 입시 체제가 바뀌면은 그 예비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테스트 격의 그런 모의고사를 일단은 평가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수능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겠거니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도 모의고사에서 이거 나왔던 유형이고 그 예비 시행에서도 요 유형이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많아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자 뭐냐면 어떤 3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a가 있고 구간 a에서부터 e까지 둘러싸인 b라는 넓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넓이가 같대. 상수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상수 a.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기로는 그냥 a 넓이 구하는 식 쓰고 b 넓이 구하는 식 쓰고 같다 하면 될 것 같은데 a 넓이 구하는 식은 x축 아랫부분이니까 이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될 거야. 근데 0부터 a까지 하면 될 거고
B의 넓이는 그냥 쉬운 게 X축과 이루는 넓이니까 그냥 적분을 하는데 A에서부터 E까지 적분하면 됐고요. 그 둘이 같다라고 해봐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럴 필요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원래 그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을 하면 뭐라고 했죠? 그냥 적분하면은 못 빼기 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못 빼기 뭐라고 했지? 뭐라고 해? 안 들려. 크게. 못 빼기 뭐라고 했는데?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고 안 했니?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그냥 적분 구간을 0에서부터 2까지 한 방에 적분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계산이 돼서 이게 같은 넓이니까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0이. 왜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죠, 지금? 얘기했지, 분명히. 정적분 세 가지가 있었잖아. 항상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교차하게 될 때는 무조건 그냥 적분하면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고 얘기했어. 앞에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시간에 두 번이나 얘기했던 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분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 적분을.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x 세제곱 해서 적분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 빼기 3분의 8a 해서 0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3분의 8a가 4. 여기서 a가 나옵니다. 이거 약분 되니까 a가 역수해서 2분의 3이라고 답이 나와. 2분의 3. 이렇게 바로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함수를 그냥 정적분하는 거는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야. 써놔 이거. 어떤 함수를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해주게 된다. 함수 상황 한번 세팅해보자. 함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S1, S2다. 이거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는 거.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써두세요 이것도. 무조건 저거는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계산이 되는 값이야. 저거는. 자, 일단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쓰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필수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곡선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될 때 뭐 A를 구해주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일단 얘들아,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일단 문제를 일단은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기 전에 구하는 값을 좀 볼래? 그러니까 너네는 요런 느낌, 감이 좀 있어야 돼. 뭘 구하래 얘들아 지금 이게? 2-a의 세제곱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수학 문제가 진짜 막 뜬금없는 그런 약간 계산을 안 시켜. 너네 한번 생각해 볼래? 왜 굳이 뭐 a를 구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2-a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할까? 왜? 그런 꼴이 나와서 그것도 좀 맞는 말이고 이 a까지 굳이 안 구해도 2-a의 세제곱 값 자체가 뭔가 좀 깔끔한 꼴이어서 그래. 깔끔한 꼴이어서. 그러니까 너는 일단은 앞으로 문제 풀 때에도 왜 굳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을까? 저게 뭔가 좀 깔끔한 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A를 구하려고 할 때 A가 복잡해, 만약에 좀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식이야. 근데 얘는 좀 비교적 간단해.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제. 이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일단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 때에도. 한번 상황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은, 이거 지금 위로 블록인 함수인데? 위로 블록인 함수.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어주게 되면은 x의 x 빼기 2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0하고 2가 되겠는데 지금 문제가 요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윗넓이 보이죠? 윗넓이 여기 위의 넓이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된대. 반 잘리나 봐. 그러면 내가 저 직선을 그어볼게. 직선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그 원점을 지나게 그림 그리는데 뭐 적당히 한 뭐 이렇게 지나서 위아래 넓이가 같게 이제 2등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떤 식을 세워줄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볼래? 저기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저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뭘까? 세울 수 있는 식 뭘까요?
A가 양수. 일단 그거 맞는데, 근데 그 조건 말고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 이거야. 식. 세울 수 있는 식이 뭘까? 세울 수 있는 식. 교점. 교점도 물론 구하긴 해야 됩니다. 교점.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야. 이 도형의 넓이가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며.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어? 넓이가 어떻게?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세워? 그거를 식으로.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돼? 뭐 있었는데? 자, 봐봐. 얘네들이 넓이 같아. 그러면 얘 넓이 구하는 식을 써서 둘이 같다 해볼 수도 있지. 아까 이 문제랑 비슷하게 AB 넓이식 써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긴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지금 2등분된 위의 넓이 있죠. 위의 넓이. 이 위의 넓이의 2배가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위의 넓이를 2배 하면은 요거 나와줘야 되잖아요. 요거 이제 우린 이 식을 세울 거야. 이 식을. 근데 생각해봐. 근데 얘네들이 넓이 같다며. 근데 밑에 넓이로도 해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위의 넓이로 했을까? 밑에 넓이 구하는 식보다는 위의 넓이 구하는 식이 좀 더 간단해서 그래. 위의 넓이 구하는 식이. 자, 왜냐면 위의 넓이 봐봐. 위의 넓이는 지금 이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였죠. 그러니까 윗함수 이차 함수고 아래 함수 직선이니까 윗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적분 구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적분하면 돼. 그렇게 식을 쓸 거거든요. 우리가 세워줄 식은 이거야 이제. 2 곱하기 요 넓이 있죠. 2 곱하기 요 넓이가 요 전체 부분의 넓이랑 같다라는 요 식을 세울 거라고 우리는. 요 식을. 그러려면은 일단 교점을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점을.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ax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 바로 해볼게. 이제 바로 정리합니다. 이거 식. 그래서 x의 값이 일단 2개는 나옵니다. 2개. 교점 구하는 식 쓰면은 x가 저렇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2-a고요. 2-a. 그럼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적분식이 뭐야? 2 곱하기 한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a까지 식 쓰는데, 자, 윗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쓸게. 중가로. 이렇게 좀 식을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식을 쓰도록 하고, 요거 한번 동류항 정리해 볼 건데, 이거 참고로 너네 습관 자체가 동류항은 니네가 알아서 정리하는 습관 들여놔야 돼. 알아서. 동류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동류항 정리해보는 습관 들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약간 조금 눈치를 채봐. 여기 x의 개수가 2-a죠. 근데 여기 볼래? 적분 구간에도 2-a가 있지. 구하는 것도 뭐였어? 2-a의 세제곱 하면은 뭔가 좀 유사성이 보이지. 뭔가 저기 뭔가 좀 있나? 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이게 뭐랑 같냐면은 2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였던 파란색 부분의 넓이랑 같으니까 파란색 넓이는 그냥 윗함수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였으면은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식을 쓰면 돼. 얘가 0부터 2까지 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그냥 단순히 얘만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 얘만 이제. 그래서 얘 계산하는 식을 씁니다. 계산하는 식을 써보시면은 2배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2-a의 x제곱으로 써주면서 0부터 2-a까지 일단 이렇게 식을 쓰고, 우변도 적분식 써볼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써서, 자, 일단 이렇게 적분식을 씁니다. 일단 저렇게 써요. 적분식을 저렇게 써요. 그러면 자, 넣어서 계산해봅니다. 자, 2배 해주고 2-a 넣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2-a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2-a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미 2-a 제곱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3개야 3개. 이게 3개입니다 3개. 2-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우변도 씁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야. 0 들어가면은 0이니까 따로 안 쓸 거야 이제. 이렇게 안 쓸 것이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정리해 보는데, 자, 얘들아 봐봐 이거 2-a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이야. 동류항.
그러니까 2 빼기 a 세제곱이 2분의 1개 있는데 3분의 1개 빼래.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봐야 되겠죠. 이거 해보시면은 이게 6분의 1이거든. 6분의 1. 거기에 2 곱해주면 3분의 1이야. 3분의 1. 이거 동류항 정리하는 거야. 동류항 정리. 이게 뭐랑 같냐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한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죠. 2-a 세제곱이 몇인 거야? 그러면 4인 거야. 4.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2 빼기 a 세제곱의 값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2 빼기 a 세제곱을 구하라라고 한 거야. 이걸 구하라고. 답은 4야. 4. 근데 이것도 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a를 구하라는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a를 구해라. 이거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구하려면은 a 는으로 색 정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제곱근을 해야 돼. 세제곱근. 만약 여기서 a를 구해준다고 해본다면은 a를 세제곱근을 해주면은 이거 우리 세제곱근 기억나죠? 우리 대수에서 했던 거야? 여기서 2항에서 a 는으로 정리해보게 되면은 2 세제곱근 4라고 쓸 수도 있어. 이렇게 형태가 나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대수에서 지수 파트잖아요. 그 이후로는 자주 보던 꼴은 아니죠, 이제. 자주 보던 꼴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세제곱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아마 요 유형 말고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요 유형 말고는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된 주제로 해서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 보는 걸 해볼 건데, 자,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합니까? y는 x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림 자체가 이 y는 x 데칼코마니 마냥 접은 것처럼 이제 그림이 그려져. 근데 지금 여기서 함수 fx랑 gx가 지금 이제 있는데, 자, 지금 지금 문제가, 자, 얘들아, 이거 보면은 이게 뭐가 f처럼 보이니? 요 위에 있는 게 f처럼 보이니? 밑에 있는 게 f처럼 보이니? 이거? 밑에 있는 거? 조금 그림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요거 같아요. 요거 같거든요. 요거 지금 이제 f가 지금 요거처럼 일단 보여. 일단은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로 간주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게 f인데, 그럼 역함수는 이제 지금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졌어요. 걔네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부분인데 요 안에가 y는 x가 딱 반 자르는 모양이어서 우리는 이 내가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에 2배 하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총 넓이가 됐고요. 총 넓이가 이제 여기가. 그럼 그 이 나뭇잎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식이 뭐냐면 그냥 이거야. 그냥 그 주어진 함수 f 있죠. f. 주어진 함수 f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거 있지.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f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게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내가 지금 f를 밑에 있는 함수로 정했으니까 이 넓이만 구하고 2배 해도 되지. 2배. 그러니까 우리는 적분식을 어떻게 쓰냐, 원래 그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은 윗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적분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뭐 지금은 내가 f를 밑에 있는 함수로 잡아놨었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f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 사이의 넓이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라고 했어.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을 씌워서 윗함수 빼기 아래함수 한 게 뭐랑 같냐면은 저 파란색 부분의 넓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인데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이제 윗함수 빼기 아래함수잖아요,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윗함수가 X고 아래함수가 F거든. 그러니까 X에서 F를 빼야 돼. 근데 저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 지금 X가 위에 있지만 F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서 절대값으로 뺍니다. 난 일단 이렇게 쓸게. 이렇게. 절대값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냥 더 위에 있는 거 빼면 돼. 문제를 보고 F가 위에 있다. F 빼기 X. X가 위에 있다. 그럼 X 빼기 F로 쓰면 돼. 그냥 이제 식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2배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구나, 못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역함수를 구했다 쳐도 역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적분은 또 다른 문제야, 이제. 구하는 거랑 그 역함수의 적분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야,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y는 x하고의 그 대칭성을 내가 이제 알고 있다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원래 함수식만으로도 우리가 이 계산을 해가지고 적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1번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로 보시면 됩니다. 넓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은 이제 뭐냐면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이 f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역함수는 여기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역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a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를 적분 구간 뭐 b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게 무엇이냐? 역함수 정적분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야. 역함수 정적분을 직접 구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역함수 정적분을 구하려면은 지금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a가 b랑 같은 넓이에요. 그럼 b의 넓이 구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 상황을. b의 넓이. 근데 지금 b의 넓이가 그림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직사각형 보이니, 여기? 이 직사각형에서 지금 여기 아랫부분 여기에 넓이만큼 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넓이만큼 빼는 거, 이제. 이걸 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주황색을 빼는 것으로 한번 식을 쓸 수 있는데, 이 주황색이 뭐냐면 f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이게. f라는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분식을 쓰냐? 저 b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c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ac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인테그랄 해주신 다음에 저 f라는 함수의 정적분 0부터 a까지의 그 정적분식을 써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c 마이너스 0부터 a까지 fx dx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 구하는 게 요겁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요거 그림 하나 좀 그릴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한 일반화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 잘 그려야 돼, 이거. 봐봐. 일단은 내가 그림을 먼저 그려 놓을 테니까 그림 그려 놓은 걸 보고 일단 그리세요, 이제. 요 그림 잘 그려야 돼, 이거. 자, 봐봐, 이거. 저 y는 x 그어 놓고 y는 x 좀만 더 올리자.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려놔도 돼. 여기까지는 그려놔도 되는데, 자, 이거 좀만 넓히게, 좀만 더 길게 해서.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역함수가 지금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지점 B 있잖아. 근데 만나지 않을 때로 좀 더 상황을 일반화할 거야. 일반화 이제. 근데 어떻게 일반화인지 봐봐. 자, 일단은 그리지 말고 보세요, 이거. 그리지 말고. 자, 일단은 내가 역함수를 그리는데, 일단은 좀 띄어나가지고 요 정도 할까? 요 정도 그릴게, 요 정도인데.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이제 역함수 gx라고 할게, 이제. 역함수 gx. 여기를 내가 뭐라고 잡냐? 여기를 이제, 자, 여기를 내가 이제 cd라고 잡겠습니다. cd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대칭으로 접을 거야, 대칭으로 이제. 접어주면은 요 점이 대칭점으로 올라가면은 한 뭐 요 정도쯤이라 칠게. 요 정도쯤. 이 점은 대칭점에서 한 뭐 요 정도쯤이라 치겠습니다. 요 정도쯤 이제. 이 정도? 좀만 더 올릴까? 이렇게 올라가서 한 뭐 요 정도쯤. 이라고 잡아볼게 이제. 얘는 한 요 정도로 잡고, 그럼 얘 역함수로 뒤집어주면은 이제 요거예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내가 이제 y는 fx라고 할 거야. fx 이제. fx라고 할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좌표가 여기가 그럼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D가 되는 거거든요. D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점을 X축에 그대로 내려버려 가지고 X축에 이제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한번 내가 이렇게 상황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 조성해 보겠다. 상황 조성 해볼 건데,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구하는 건데 여기. 근데 여기 넓이가 어디랑 같냐면은 대칭으로 접어주면은 여기랑 같네. 여기랑 같죠. 여기랑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여기랑 같아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넓이 구하는 법.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여기 넓이 구하는 법은 지금 여기 직사각형 요거 봐봐. 요걸 바라봐. 지금 커다란 직사각형 요거 보이니? 커다란 거 이제. 요 커다란 직사각형이 요거죠, 요거. 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내가 요 안에 조그만 게 있거든. 지금 조그만 거. 요거 있거든, 요거 이제. 요거를 빼. 저 파란색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조그만 거 요걸 빼. 그러면은 빼면은 지금 어디가 남습니까? 빼면은 여기 주황색 넓이하고요. 여기가 남아, 여기가 남아. 그런데 내가 여기만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빼, 여기를 이제. 근데 여기가 뭐야, 이제? 이 주어진 함수 f의 정적분이야.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정적분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역함수를 내가 이제 그 C에서부터 D까지 내가 만약에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고 싶으면 큰 직사각형 이제 BD입니다. BD. 거기서 조그마한 직사각형 노란색 AC를 빼주는데 AC 빼면은 이제 주황색하고 여기 나머지가 남는데 여기 나머지가 F의 정적분이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저 주어진 함수 F의 정적분을 빼주는 것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내가 썼던 거랑 뭔가 조금 비슷해 보이면서 더 뭔가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F의 정적분을 넘길 거야. F의 정적분을. 얘를 이항에 벌어가지고 내가 식을 좀 이렇게 쓸게.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C에서부터 D까지 gx dx가 뭐가 되냐면 bd-ac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일단 여기가 쓰시고 너네들이 요거 그림 그릴 때 이거 잘 그려야 돼. 이거 이제 이거 역함수를 그릴 때 역함수 이거 그림 그릴 때 y는 x에서 좀 최대한 오른쪽에다 그려야 돼. 최대한 오른쪽에 그려야 이게 지금 선끼리 간섭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제. 역함수를 최대한 좀 오른쪽으로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오른쪽으로 그리시기 바라고. 이거 너무 위로 올리면 안 돼.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잘못 그리면은 이게 선끼리 간섭할 수가 있어. 너네가 그릴 때. 잘 그려야 돼, 이거 그릴 때. 역함수 대칭도 일단 잘 이렇게 그려 놓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구하는 넓이가 뭐였냐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 넓이가 뭐랑 같냐면은 뒤집어 가지고 이제 여기 넓이랑 같고 이제 여기 넓이랑 거기가 뭐랑 같냐면은 전체 BD 마이너스 조그만 거 AC.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나머지 부분의 넓이 여기도 한번 그냥 강조하자. 보라색으로 강조해 부르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강조해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저거 필기한 거 있죠? 저거로 이제 기억하지 않을 거고 이거로 기억할 건데 밑에 걸로 좀 기억하자 얘들아. 밑에 걸로 요걸로 기억하자. 이걸 다 기억하는 그 요령을 얘기해 줄게. 기억하는 요령.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잘 들어. 자, 원래 함수의 정적분이랑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하면 bd-ac라는 거잖아. 잘 들어야 돼, 이거. 원래 함수의 정적분 플러스 역함수의 정적분이 bd-ac야. 자, 어떤 연관성이냐면, 자, 위에 거 곱한 게 얘라고 보면 돼. 밑에 거 곱한 게 요거라고 보면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 너네는 앞으로 이런 정적분식을 보는 순간 아 bd-ac구나 이렇게 바로 기억하라고 이제. bd-ac구나. 그래서 얘랑 이제 곱한 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 준 게 이제 여기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해 놓을 거야.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이거에 참고로 또 이런 관계가 있어. 이게 그냥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 f가 봐봐. 이런 관계도 있어. f라는 함수에다가 a 넣으면 지금 몇이 나오는 거야? c. b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d. 그러니까 잘 봐. f에다가 a를 넣으면 이게 나오는 관계인 거야. f에다가 a라는 걸 넣으면 c. f에다가 b를 넣으면 d가 나오는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 저렇게 이제. 여기서 이 관계를 보고 여기서 이제 FA는 B. 밑에 요거를 보면은, 다시. FB
B는 D입니다. 위에는. 밑에는가 이제 FA는 C. 요런 관계에 있어야 이런 정적 분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에 놓여 있어야 돼. 웬만한 문제는 이런 관계에 놓이도록 문제가 설계가 될 거야. 저 관계로 놓이게 되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요 관계도 아셔야 돼. 이렇게 좀 이제 알고 계시기 바라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필수 6번을 보시면 함수 fx가 이제 x 세제곱이라는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자, 어떤 3차함수 x가 0 이상이에요. 역함수를 gx를 할 때,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래. 자, 이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y는 x 세제곱이 이건데 0 이상의 부분만 그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요. 이걸 y는 x 대칭이 중에 해준 게 역함수니까 내가 y는 x도 그을게. 흰색은 y는 fx고요. 보라색은 내가 이제 그 역함수 gx라 쓸게. gx 이제. gx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지금 저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이제 어디가 되냐면은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 전체죠.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거야. 전체. 저 전체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그 원래 함수랑 x하고 둘러싸인 거. 그러니까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둘러싸인 거 넓이 구하고 2배 했단 말이야. 2배. 자, 근데 지금 윗 함수가 x야. 그래서 적분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x에서 f를 뺄 건데 근데 교점을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교점을.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 y는 x도 지나니까 그냥 원래 함수랑 x랑 같다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걸 같다라고 해서 구할 거야. 그래서 이 항에서 풀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바로 할게요.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잘 돼서 여기서 이제 x의 값이 3개는 나와. 3개. 3개가 나와. 0, -1, 1이지만 여기에 교점은 위치상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1. 1이면은 적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적분식을 따라서 적분식이 그 x에서 3참수 x세제곱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적분식을 쓰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죠. 이렇게 가져가는데 근데 2배 해줘야지. 반드시 2배. 2배 해줘야 되는 거야. 2배.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마이너스 4분의 1 x 대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으로 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내가 적분식을 써줄 건데 이렇게 쓸 건데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분의 1이어가지고요. 일단 답은 2분의 1로 나오게 돼.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 문제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게 있어. 장난질. 페이크가 있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장난 칠까? 여기서 맞춰볼래? 여기서 뭔가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이제 오답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거든. 요거 어떻게 딱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은 이거 장난질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맞아. 이거를 없애면은 문제가 상당히 오답률이 올라가. 왜 올라갈까 이게? 봐봐. 이게 x가 0 이상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 이 3참수를 이제 x가 음수인 부분도 그려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러면 얘가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역함수도 그에 따라서 맞아 그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러싸인 게 여기도 추가돼. 여기도 추가돼. 근데 보통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갑자기 범위 없게 나오면은 이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놓쳐.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범위 유무 잘 체크해줘야 돼. 범위 유무 이제. 범위 유무를 잘 체크해야 돼. 범위가 어떻게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 범위가 없다면은 그냥 함수 온전히 그려서 둘러싸인 게 어디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2번. 밑에 2번은 자, 함수 fx가 있는데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가 gx일 때 요걸 구하래. 요거. 자, 요게 사실 아까 여기서도 지금 이 꼴을 썼지만 원래 함수의 정적분이랑 역함수의 정적분 나오면 사실 어떻게 하라고 했지?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밑에 거 곱한 걸 빼면 돼. 몇이야 그러면? 답은 일단 36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쓰자. 12 곱하기 3에서 12 곱하기 3에서 이제 3 곱하기 0을 이제 빼줘가지고 이제 답은 36인데 답 36. 이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 이제 보충 설명을. 그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는 경우도 나오지만 뭘 구하라는 경우도 나오냐면은 얘만 구하라는 경우도 정말 자주 나와.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좀 잘 못하더라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봐봐. 얘들아 봐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개 더하라고 나오면은 위에 곱한 거에서 밑에 곱한 걸 빼면 돼.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저기서 얘만 구하라고 나온다. 얘만.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거? 얘만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거는 보는 순간 36 빼기 0 해서 36이네.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너네들이 처음에 좀 잘 못하더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자 봐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내가 아까 기억하라고 한 게 그 원래 함수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한 게 뭐 bd-ac 이식 자체를 외우느라고 했지. 이식 자체를. 자, 문제에서 사실 뭐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 땡큐고 바로 답이 나오고, 근데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나오면 아까 그 꼴 있죠. 꼴 외우라고 한 거. 그걸 내가 세트라고 얘기해. 세트. 그 세트를 만들어내야 돼. 얘를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세트를 만들어봐. 세트를. 근데 그 세트 만드는 방법을 잘 봐. 이거 원래 함수의 정적분 플러스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역함수의 정적분이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세트를 일단 만들어. 세트를 이제 요거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세트를 만들어. 자, 근데 여기를 채워야 되겠지. 여기를.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일단 모르니까 잠깐 뭐 A, B로 두면은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않니? 뭐? 원래 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3이 나오는 관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이거 F, B가 3이어야 성립하는 거고. 자, 밑에 걸 봐. 밑에 거 이제. 이거는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관계여야, 이런 관계여야 뭐가 되는 거야?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밑에 거 곱한 거를 뺀 꼴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A 곱하기 0 이렇게 꼴이 나오는 거라고. 너네는 저 세트식을 작성을 해야 돼. 세트를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원래 함수가 지금 이미 여기서 나와 있죠. F가 루트 x 빼기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루트 b 빼기 3이 3이다. 제곱해서 b 구할 수 있죠. 이제 b가 10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a 넣어서 0이다. 이건 그냥 a가 3이죠. 3인데 3이지. 이렇게 하면은 세트가 완성되지 않니?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세트 완성하면은 3부터 b까지 원래 함수의 정적분과 0부터 3까지 gx, dx 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한 게 뭐랑 같아야 돼? 이제 b가 이제 12가 나왔으니까 36이라고 답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제 36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원래 이제 이걸 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역함수 g의 정적분만 구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이항하면 돼. 요 f의 정적분을 이항해서 요거 계산해서 하면 된단 말이야. 계산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0부터 3까지 gx dx라는 거는 36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3부터 12까지 저 원래 함수의 정적분을 해주면 돼. 이제 fx dx를 구하면 돼.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fx가 지금 요거잖아요. 루트 x 빼기 3이잖아 얘들아. 이제 이거 무리함수 정적분을 해줘야 되잖아.
무리함수 정적분은 우리가 이 미적분 1에서 안 배우고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아마 실제 문제에서는 무리함수를 적분하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아마 지금 이게 이차함수꼴이 주어져야지만이 문제가 좀 올바른데, 아무튼 만약에 문제가 얘가 만약에 f가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면은 그거 직접 적분해 버려 가지고 마저 계산하면 돼, 이거. 알겠지?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 봐봐. 요건 하나 얘기해 줄게. 그 우리가 무리함수 적분은 미적분 1에서 안 나오지만 이게 요게 있어. 그러니까 이 계산이 돼. 나중에 미적분 2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하겠지만은 얘들아, 이게 된다? 루트가 얘를 지수로 표현을 바꾸면은 이게 몇 분의 몇 제곱이야, 이게? 2분 1제곱이지. 우리 이거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하면은 돼, 이거 사실. 미리 슬쩍 알려드리지만 이거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하면은 지수 1 늘리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고 그 다음에 저거 지수가 하나 늘어나서 2분의 3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이제 미적분 1에서는 요 계산하는 건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래도 한번 미리 얘기해주면 계산을 다항함수 하듯이 하면 되기는 돼, 이게. 그래서 만약에 계산도 해보게 된다면 얘가 36 마이너스, 자, 12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 9의 2분의 3제곱이거든요. 얘들아, 이게 뭐야? 이거 3의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36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이게 3의 세제곱 나와서 마저 계산해주면은 9, 2, 18 해가지고 18이라는 답이 나와. 18. 자,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 적분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f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역함수의 정적분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여기 뒤에 마지막 속도와 거리 파트를 좀 이제 볼 건데, 속도와 거리. 자, 일단 속도와 거리를 보기 전에 이제 그 미분을 할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미분할 때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식 있죠. 위치에 대한 식. 그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피가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위치식을 내가 미분을 하면은 속도라고 했고, 여기 지금 없지만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속도가 된다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속도가 돼야 되고, 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돼야 되는 이런 관계에 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제 이 관계 일단 알아야 돼.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는 보통 위치가 주어져 가지고 그 속도나 가속도를 구해 보라라는 유형이 많았어요,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적분이잖아요,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겠니? 적분을 시키려면은 속도가 주어집니다. 속도가 이제. 속도가 주어져 가지고 그 위치를 한번 구해봐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뭐 가속도가 주어져 가지고 적분을 2번 하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속도가 주어져서 위치를 구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속도를 구해서.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랑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구해봐. 위치랑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 우리가 그 특정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그냥 단순한데, 우리가 속도를 부정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부정적분을 해주면. 근데 우리 항상 얘기했죠. 부정적분을 할 때에는 뭐가 붙는다고 했죠? C. 한글로는 네 글자? 적분상수가 붙어.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속도가 주어졌어.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 근데 위치를 이제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지만 적분상수 C까지 알아야 정확한 위치식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적분상수 C까지 구해내려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위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가 그 몇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서 t0일 때 위치가 x0로 주어졌을 때 이제 특정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주어지는데, 자, x0 요 주어진 위치에다가 적분을
t0에서 t까지 해줍니다. 이거를 속도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속도를 이제 vs ds라 쓸 거야. vs ds. 저거 왜 s라고 쓰냐면은 vt dt 이게 t가 중복돼 가지고 그렇게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잠깐 다른 문자로 쓴 것이고, 그 다음 2번 a에서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제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게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를 뺀 개념이야. 정확히는 나중 시각에서의 위치에서 처음 시각에서의 위치를 뺀 개념이야. 위치끼리 뺀 거다 보니까 얘는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됩니다. 속도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곧 설명할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얘는 절대값 VT, DT야.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 절대값으로. 왜 저런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일단 쓰고 봅시다, 이제.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 파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속도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이동을 하느냐 뭐 그런 건데, 우리 속도가 양수면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양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속도가 양수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마이너스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저 속도가 부호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했죠? 부호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했고, 만약에 플러스 3이면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의 속도, 속도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의 이제 빠르기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물체가 만약에 이동하다가 정지했어. 이때 속도가 몇이야? 0이야, 0.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이고요. 하나 더 있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도 속도가 0이야. 저거는 왜 0이냐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 때, 자, 지금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요 순간, 틀기 전에 이제 여기 살짝 멈췄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요. 살짝 멈춘 순간이 속도가 0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속도가 0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잘 봐봐. 요거 잘 봐야 돼. 지금 처음에 물체가 이제 있는데, 처음에 이 물체가 시각 T는 A에서 이 점에 위치했어, 이제. 근데 내가 T는 A에서 시각 T는 C까지 이렇게 이동했대. 그러니까 A초일 땐 여기 있었다가 C초일 때까지 이렇게 이동했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B초일 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놓였다라고 해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A일 때 여기였다가 C초일 때까지 일로 갔다가 B초일 때 다시 좀 빠꾸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A초에서 C초일 때까지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S1으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C초에서 B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S2라고 잡았어. S2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이때 이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해보고 움직인 거리를 볼게. 자, 처음에 A초라 치고, 최종적으로는 B초거든요. B초. A초에서 B초일 때까지 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S1 더하기 S2가 될 거야. S1 더하기 S2.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S1 더하기 S2의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S1 더하기 S2야, 이제. S1 더하기 S2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의 변화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끼리 뺀 건데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개념이야. 그런데 봐봐.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는 더 크죠? 그러면 얘 빼기 얘가 결국에는 이 길이랑 같지 않을까? 이 길이랑 이제. 이 길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뭐냐? 이 길이가 S1-S2 맞니? 이 길이가? S1-S2.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의 변화량은 S1-S2가 될 겁니다. S1-S2가 될 거야. 이게 그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좀 생각해 볼래? 그러면 얘들아,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저건 당연히 양의 개념 아닐까?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움직인 거리, 양수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쟤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저 위치의 변화량은 무조건 정해진 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야. 근데 이제 봐봐. 지금 오른쪽이 플러스라 가정하면은 자, 처음 위치가 여기 있고 나중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양수가 돼야 돼. 근데 거꾸로 만약에 처음 물체가 여기 있었고 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나중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은 이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인 거야. 쟤는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수긴 한데 저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라는 개념이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적분이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이 정적분 값이 넓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근데 움직이는 거리는 절대값이라며 우리가 절대값을 적분할 때에는 항상 양이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도 매칭해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이런 식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할 건데 근데 1번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시각 T회소의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구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그냥 넘어가고 2번, 3번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게요. 요건 이제. 자, 우리가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는 아까 1번식처럼 외우지 않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분을 해서 구할 겁니다. 자, 1번은 요거 그냥 좀 스킵할게요. 요건 이제. 요거 넘어갈게. 2번부터 볼게. 그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이 왜 속도를 적분한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 나중 위치를 FP 처음 위치를 FA라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 속도를 정적분을 해볼래? 우리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가정은 속도가 VT일 때 이 속도를 적분한 위치를 FT라고 놨어요, 이제. 그럼 속도를 내가 만약에 부정적분을 해주면은 스몰 ft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b 넣고 a 넣고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fb-fa가 나오지 않네? 결국에는 속도의 적분식이 저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정적분해주면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거리를 좀 잘 봐야 돼, 이거. 움직인 거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정적분이 넓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 넓이랑. 잠깐 요 그림을 좀 보시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구간 A에서 C까지는 속도가 양수였다 치고 C에서부터 B까지는 속도가 음수였다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위에 아까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이랑 좀 연관지어서 봐줄게, 이제. 난 여기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요때가 이제 A였고,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지금 B였고, 그 다음에 빠꾸 해가지고, 요때가 지금 이제 FC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위에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보시면 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잠깐만. A에서 C까지. 여기 나중이 C구나. 나중이 C고, 여기가 B. 자, 이거 보면은, 자,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치고.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치자, 이제. 자, 근데, 지금, 아까 위에 그림에서, 지금 A 초일 때부터 C 초일 때까지 이때 움직인 거리를 아까 S1이라고 했잖아요. S1. 근데 이 S1이 결국 이거 아니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아니니? 결국에는? 그리고 양수지 이게. 나중 위치가 더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속도가 양수니까 점점 위치가 커질 거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곧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아까 정적분으로도 표현이 됐었잖아요. 정적분으로도.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속도가 양수인 그 구간에서 저 정적분이 의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넓이랑도 같지만 그 넓이만큼 위치가 변한 거야. 그 넓이만큼 위치가 변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를 S1이라 잡으면 이 넓이가 S1인 셈이야. 이 넓이가 S1. 저 위의 상황에서.
이 넓이가 S1인 상황이야. 다시 지금 이 정적분이 뭘 의미하죠? A에서부터 C까지의 이 정적분이 뭐야 얘가? 다시 한번 쓸게. A에서부터 C까지 이 속도를 그냥 적분해주게 되면은 이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는데 이제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즉 이 위치의 변화량이 이 속도 함수의 정적분, 이 넓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게 곧 실제 움직인 거리랑도 같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봐봐. C초일 때부터 B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음수이다 보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아까 그 위에서 S2라고 아까 잡아놨었잖아. S2라고 이제. 근데 그럼 이거야. 내가 이 S2가 그러면 뭐란 거냐면 S2는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도 더 큰 위치에서 더 작은 위치를 뺀 게 S2거든 이제. 더 큰 위치에서 더 작은 위치를 빼줘야 돼 이제. 자, 근데 이게 정적분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S2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가 자, 그 C에서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게 된다. 만약에 그냥 적분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지금 T축 밑에 있는 거니까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니? 이거 그냥 적분하게 되면은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 음수가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적분을 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 넓이 구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S2를 의미하는 거예요. S2. 그 움직인 거리. B초일 때와 C초일 때 이 사이에 움직인 거리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양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는 게 맞을 거야. 마이너스 붙여 적분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A초일 때부터 C초를 거쳐가지고 B초일 때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S1이랑 S2를 더하는 거였잖아. 아까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S1이랑 S2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근데 얘네들을 그럼 더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이 정적분식 두 개를 그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걸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넓이 배울 때 이거 처음에 절대값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네. 절대값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절대값을 풀어 헤치면은 이 속도 함수가 양수인 구간 A에서부터 C까지는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속도 함수가 음수인 구간 C에서부터 B까지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더해야 실제 움직인 거리인데,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하니까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자,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움직인 거리가 결국 넓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적분의 넓이랑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위에 1, 2, 3번 3개 중에서 1번은 일단은 몰라도 되고 2번, 3번만 잘 기억하면 돼. 2번, 3번만. 자, 그래서 본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어보면은 필수유제 7인데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그 1번이 위치를 구하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저 속도를 부정적분을 할게. 적분해 보시게 되면은 저거 3t제곱 마이너스 6t를 부정적분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한 다음에 반드시 적분상수를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저걸 붙여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 문제에서 그런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단서가 하나 주어져야 돼. 근데 그 단서가 이거야.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해요. 이게 단수야. 저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게 지금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시각 t는 0일 때의 초의 위치가 1이란 얘기야. t에다가 0 넣었을 때 1이다 이 얘기야. 이게 x0가 1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수야 이게. 이건 너네가 문제에서 찾아야 돼.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0을 넣어서
x0를 찾아보시면 0 넣어주면 c가 1이라는 거니까 일단은 위치식 한번 완성해 놓을게. 따라서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어서 우리 저 2초일 때 위치는 2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8 빼기 12 더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요겁니다.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거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거 자체가 뭘 구하라라는 거냐면은 1에서부터 4까지 그냥 단순히 속도를 적분하라는 얘기야. 구하라는 게 속도를 적분하라는 겁니다. 적분식을 씁시다. 자, 이제 그 속도 이거 한번 더 쓰자. 1에서부터 4까지 속도가 아까 저기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6t였고 요거 적분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요거 써보시게 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에 1에서 4까지 이제 자 이게 4 넣어주면은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1 빼기 3 계산해주니까 16 플러스 2에서 18 나올 것 같아요. 18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요 2번은 이제 원래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봐.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x4에서 x1을 빼는 거야. 이거 알겠니? x가 위치에 대한 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x4에서 x1 4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아까 내가 1번에서 위치를 구해놓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4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를 바로 빼도 되지 않니 이제? 그렇게 해도 될 거야. 위치식을 만약에 구해놨었으면은 위치의 변화량을 뭐 굳이 적분을 이거 또 쓸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이거 보자마자 x4 빼기 x1을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썼고 그래서 얘는 이제 x4 빼기 x1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좀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이제 위치를 만약에 알면은 저거 바로 넣어서 확인하자. 저거 바로 넣으면은 이제 요 한 줄 쓰는 거를 생략할 수 있어. 요 한 줄 쓰는 거를 생략할 수 있고 3번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3번은 1에서부터 4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는 거였습니다. 절대값. 자, 요 절대값 적분을 해주시는 거였고 절대값 적분 이거 절대값 적분을 그럼 어떻게 좀 이제 해줘야 되느냐 절대값 적분을 자 일단 절대값 우리가 범위를 좀 나눠줘야 돼. 범위를 이제 그러면 그 속도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속도 함수가 지금 이제 3t에 t 빼기 2가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0하고 3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범위를 범위를 이제 나누는 거 보세요. 1에서부터 4까지인데 얘들아 1은 여기 사이에 있고 4는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적분 구간을 1에서부터 3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속도를 적분을 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vdt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까지는 이게 속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적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적분식을 쓰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6t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6t이기 때문에 적분을 한번 직접 해보시게 되면은 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31 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자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할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저거 이제 적분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적분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적분 좀 해보시면서 이게 되게 좀 빡세잖아. 계산이 이제 이거 빡세지 않니? 아닌가? 나만 빡센가? 안 빡세니? 그러면 얘들아 요거 되니 요거? 사실 얘는 분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해 볼게. 봐봐.
한번 봐봐. 이것도 보여줄게. 이제 3 넣은 거에서 1 넣은 걸 빼야 되잖아요. 자, 내가 계산하는 걸 잘 봐봐. 연산 순서를 바꿔서 잘 봐. 이제 이게 3 넣잖아. 여기다가 3 넣은 3의 세제곱에서 1을 넣은 1의 세제곱을 빼서 26이라 써도 되니?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27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니? 여기다가 잘 봐. 여기다가 3을 넣어. 3의 제곱 9죠. 9. 1을 넣어. 1의 제곱 1이지. 그러니까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을 빼면 몇이야? 8. 3, 8이 24. 뭐 한 건지 알겠니? 난 이게 뭐 한 건지 알겠다 하시는 분 손? 뭐 한지 알겠다. 연산 순서를 바꾼 거야. 자,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3 넣은 거에서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빼야 되잖아. 이제 그 순서를 조금 바꾼 거야. 미리 여기에다가 3 넣은 거에서 1을 넣은 거를 빼서 계산한 게 이거고, 여기다가 이제 3 넣은 거에서 1을 넣은 거를 빼서 계산한 게 요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요렇게도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도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장점이 있다면 분수 계산할 때 요게 조금 나올 수 있어. 분수 계산할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기도 해볼까 한번. 여기도 자, 여기다가 내가 미리 4의 세제곱 넣은 거에서 3의 세제곱 넣어서 빼면은 4의 세제곱 64에서 3의 세제곱 27을 빼면은 37. 여기다가 4의 제곱 16에서 3의 제곱 9를 빼면 7이니까 3, 7이 21.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은 뭐 숫자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16, 3, 3, 9, 3, 4, 그 다음에 1, 3, 8, 3, 24, 3, 3, 26. 뭔가 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3, 3, 9, 8, 8, 3, 24. 아, 잠깐만. 이게 지금 맞는데? 0? 아, 0부터 2구나. 으씨, 큰일 났네. 0부터 2죠. 0부터 2. 야씨, 여기를 다시 2, 2, 2. 여기 2로 좀 바꿀게요. 2로. 그럼 계산이 좀 다시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다시 이제 다시 쓸게요. 이거 계산이. 자, 아까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 그냥 여기다가 2 넣은 거에서 여기다 1 넣은 걸 빼면은 2의 세제곱 8에서 1의 세제곱 1 빼면은 7이고, 2의 제곱 4에서 1의 제곱 1 빼면 3이니까 3, 3은 9. 이렇게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할게. 4의 세제곱 64에서 2의 세제곱 8 빼면은 56. 4의 제곱 16에서 2의 제곱 4를 빼면 12. 36이니까 얘 계산하면은 2 더하기 20 해가지고 22가 나올 거야. 22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계산은 이런 거 잘 하세요. 이런 것. 8번. 자, 8번은 이제 좀 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특수한 상황. 자, 이번에는 원점을 출발하는데, 원점. 자, 초기 위치,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단수야, 이게. 그때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래.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점 P가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얘들아, 이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뭐라고요? 속도가 0인 거야. 속도가 0인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은 속도가 0일 때야. 속도가 0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도식이 지금 저기 주어져 있잖아요. 저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다라고 놓아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제 이게 t가 1하고 3 나오죠. 1하고 3.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체크해줘야 돼. 저게 진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건지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속도 함수를 한번 저 1하고 3에서 t축이랑 만나게 그리면은 지금 1하고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죠. 풀마풀이니까 당연히 부호 변화 일어나. 그리고 이제 그 미분 한창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 부호 변화 어떻게 체크할 수도 있냐면은 홀수 제곱이면은 부호 변화 일어나자고 얘기했을 거야. 홀수 제곱이면은 그런 얘기도 했어 이제. 근데 문제는 뭐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t가 몇일 때입니까?
1일 때야, 1일 때.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에. 결국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야. t가 1일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위치를 일단은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해 놓으면 속도를 부정적분을 해주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가 있긴 있지만 적분상수가 0이므로 x0가 c가 0입니다. 위치식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은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이 1초일 때의 위치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x1 구하는 것이니 x1 1을 넣습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계산해 보시면 3분의 4 나와. 3분의 4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4 3분의 4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을 엿다가 할게요. 2번을 이제. 자, 2번은 뭐냐면 그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큼이냐. 얘들아, 이게 그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뭐가 몇인 거야, 저거는? 원점으로 다시 왔대. 위치가 0인 거야, 이거는 이제 위치가 0. 위치가 0인 걸 찾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저거 위치가 0인 거니까 위치 함수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가 0이 되도록 하는 요거를 좀 구해줄 거고, 이거 3분의 1t로 묶을 수 있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t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자,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는 0하고 3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우리 여기 미분할 때도 요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각 t는 양수인 것만 다룬다고 했어. 양수인 것만. 자, 그러면 여기서 3초일 때입니다. 3초일 때. 3초일 때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적분식이 뭐냐면 0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으로 적분해줘야지. 절대값으로. 근데 우리 속도함수 아까 저기 그려놨었거든요. 1하고 3에서 t축이랑 만나니까 우리 지금 적분 구간이 0에서 3까지잖아.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니까 그대로 적분해 주시고,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적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3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라라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해줄 거고, 속도함수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속도함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적분해 봅시다. 이거 이제 자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 1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얘는 이제 1부터 3까지. 요거 이제 계산 잘 해보세요. 이거 잘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 넣어봐야 되겠죠. 이제 1을 먼저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야. 일단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뒤에 이거 넣어줘야 되잖아. 1하고 3을 넣어줘야 되겠지? 이거 아까 그 방법으로 해볼게. 잘 따라봐. 여기다가 3 넣은 거에서 1을 넣은 걸 빼. 그러면 3분의 26. 3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을 빼면 8이니까 2, 8에 16. 여기 그냥 3 빼기 1이니까 2야. 3이 6.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여기 동류항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5 있고, 나머지 정수 부분들이 있죠? 플러스 3, 플러스 16, 마이너스 6. 으로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몇이야 이거? 13에서 빼주니까 3분의 14 나오나? 3분의 14? 아닌 것 같아.
13, 39, 3분의 14?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안 했지,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그러면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6, 마이너스 6. 이거면은, 11에서 해주니까 3분의 8.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잘해야 돼, 얘들아, 여기. 계산을. 자, 계산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필수의 구분 봅시다. 이번에는 이게 수직선 위로 쏘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수직선 위로 쏘아 올린 거예요, 이제.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자, 얘는, 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50m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속도를 이제, 물체의 속도가 VT는 이제 50-10t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의 일을 돕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입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 5m 높이인데 5m 높이에서 50의 속도로 쏘아 올리면은 어느 순간 다시 떨어지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야. 문제 상황 자체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시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거든요. 이제 이게 최고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최고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때 높이가 이제 얼마큼이냐라는 거야. 저때 높이가 얼마큼이냐. 그 최고 지점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 물체가 지금 이제 위쪽이 플러스라 보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보통 보는데 이게 속도가 플러스여서 위로 갔다가 여기서 속도가 0인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속도가 음수로 되는, 즉 얘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야.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라고 보면 돼. 이때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속도의 부호 변화. VT가 0인 거죠. VT가 0인 거야. VT가 0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VT가 0인 것으로 그러면 VT가 0이면 얘는 이 50-10t니까 얘가 0이구나. t가 몇이죠? 5야 5. t가 5일 때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야. 자, 이거 위치식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높이식을 적분을 따로 해놓읍시다. 이제 부정적분을 제를 해보시면은 저거 내림차순 마이너스 5t 제곱해주고 플러스 50t에다가 플러스 c까지 써요. c까지 쓰는데 근데 여기서 단서를 또 줬어.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초기 위치가 5라는 얘기야. x0가 5라는 얘기입니다. x0가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x0가 5니까 이제 여기서 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c가 5입니다. c가 5야. c가 5. 그럼 다시 한번 위치식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은 따라서 위치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5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최고 높이는 아까 t가 5일 때였으니까 x5 구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플러스 5가 됩니다. 130이야 130.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고 130이 됩니다. 130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은 자,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 이게 뭘까? 3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의미하게 되는 게 쏘아 올린 게 0초일 때부터잖아. 그러니까 이제 0부터 3까지 그냥 속도를 적분한 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냥. 속도를 적분한 게 뭐냐. 자, 그래서 2번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2번은 계산해보면 저거 0부터 3까지 저 속도가 지금 이제 저거 50-10t니까 50-10t니까 얘를 그냥 적분을 하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로 적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150이 나오나 해서 105m라고 일단 답은 나오는데 105m 라고 답은 나와. 109, 45, 3, 5, 15 105가 나오는데 3 맞죠? 3까지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게 출발한 이후부터 3초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3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는 거야 이제. 그게 그냥 내가 아까 위치를 구해놨으면은 여기다가 3 넣고 0 넣고 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 3번은 어디다 쓸게 이제? 3번은 이제 3번은 뭐 하는 거냐면 쏘아올린 후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냥 얘 자체가 물어보는 게 그냥 쏘아올린 후 8초 동안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으로 이제 적분을 하라라는 얘기네. 속도의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라. 그러면은 0부터 8까지 절대값 10-5t를 계산 50-10t죠. 50-10t. 자, 우리가 이제 50-10t를 적분을 해주라라는 건데 50-10t 이거를 하라라는 건데 이거를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속도 함수를 좀 그려볼게. 속도 함수를 이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차 함수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인 1차 함수. 여기 y절편이 5야. x절편이 5야. 그래서 저거 구간 쪼개야 되겠죠. 0부터 8까지 적분해줘야 되는데 5 이전에는 플러스고 5 이후에는 마이너스니까 5초 이전까지는 양수니까 0부터 5까지는 그냥 적분을 해줘야 되지만 50-10t로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5초일 때부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줘야 되겠죠. 5부터 8까지는 저걸 마이너스로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할 거야. 자, 저렇게 적분을 해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50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5하고 0 넣고 계산해 볼 거야. 잠깐만 5부터 8입니다. 5부터 8 여기 5하고 8입니다. 5하고 8 5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에다가 여기 이제 8 넣어줄게. 8 넣어주면은 88에 64 마이너스 320 플러스 58에 40 5 들어가면은 이게 5 들어가면 아까 얘랑 똑같아요. 사실은 얘랑 똑같이 나와서 저기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이 나오게 돼서 계산해 보시면 다 정수죠. 맨 앞에 125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가 이제 플러스 125 해주게 되니까 125 170으로 답이 나올 것 같아. 17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면 설명을 할 게 있다면 요것도 좀 볼게요. 요것도 이제 설명할 게 있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 함수가 뭐야? 속도 함수가 이게 몇 차 함수죠? 속도 함수가 1차 함수죠. 우리가 지금 2번, 3번에서 뭐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임 거리 구하려면은 1차 함수를 적분하잖아. 근데 정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도 될까? 이거? 자, 이렇게 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돼. 이것도 따로 써놔야 돼, 이제. 자, 이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속도 함수의 정적분이면 마침 속도가 1차 함수면 저 1차 함수를 좀 그려놓고 1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거 5니까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 여기 아니야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도 같아 이게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그럼 너네 그냥 적분을 직접 하지 않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 지금 이게 속도 함수 y는 vt입니다. y절편 t에다가 0 넣어주면 50이니까 너네가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해도 돼. 이거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t가 3일 때 이거 3 들어가면 몇이야? 3 들어가면은 20이야 20.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나와 얘가 이제?
저걸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은 적분을 직접 하지 않고도 넓이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라고. 넓이로. 그러면 제가 이제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위아래 더하죠. 50 더하기 2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 곱하자 3. 3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105가 나와. 결국에 105.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이제 속도 함수가 1차 함수니까 저런 풀이가 가능한 거야. 저런 풀이가. 직접 적분을 하지 않고 어차피 정적분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적분해줘야 될 함수가 만약에 직선 1차 함수를 한다면 굳이 적분하지 않고 그냥 그림 그려서 우리가 아는 넓이로 구해도 되겠죠. 저거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이제 0부터 8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속도 함수가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이제 50이고 여기가 이제 5, 8일 때 8일 때가 여기니까 우리가 이제 저 0부터 8까지 이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적분하라 라는 게 이제 3번이었잖아요. 이제 원래 3번이었는데 자, 저 속도 함수에다가 8을 넣어봐야 되더라. 8을 이제 저 8 넣어주면 뭐야 얘가 이제 8 넣어주면 8 넣어주면 저게 마이너스 30 나오게 되거든. 마이너스 30.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도 같은 거야. 절대값은 이 위아래 넓이를 다 더하는 거란 말이야. 이 x축하고 이루는 위아래를 다 더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해도 되지 않네? 2분의 1 곱하기 위에 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0 밑에 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얘 길이는 30이니까 30으로 이렇게 하면은 125 더하기 45 해가지고 70에 나와. 70 170 이렇게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도 하는 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런 데서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데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0번 봅시다. 10번 10번은 자 이제 이 그래프에서의 위치에 움직인 거리 이제 문제가 속도 함수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속도 함수가. 자, 옳고 그른 거를 확인하라는 문제인데 원점을 출발합니다. 원점을 이제. 자, 이거 속도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너네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t축하고 이루는 넓이들을 다 좀 구해내 얘들아. 넓이들을. 자, 이게 첫 번째 여기 삼각형 넓이 있죠. 여기 넓이 몇이죠? 넓이 1. 이거 다 넓이 구해놔.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 2분의 1. 넓이를 일단 다 써놓을게 일단. 넓이들을. 다 써놓을 건데 넓이를 써놓으신 다음에 그 시각에서의 위치를 내가 써놓을게. 위치를 이제. 위치를 써놓을게.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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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위치식을 내가 다 써놓을게 이제. 위치를 이제. 잠깐만. 위치 좀만 옮깁시다. 위치를 써놓을게. 위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t가 0일 때 위치를 내가 요때 여기에다 쓸게. 여기다가 이제 초기 위치가 지금 이제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초기 위치는 0입니다. 0.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초기 위치가 0이죠? 그러면 봐봐. 이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정적분이 넓이니까 이 속도함수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초일 때부터 1초일 때까지 이만큼 위치가 변한 거야. 초기 위치가 0이면 1초일 때 위치는 요거 플러스를 해가지고 1이야. 1.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작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t축 윗부분의 넓이 플러스 방향으로 위치가 변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또 2분의 1 더하면 2. 근데 그 다음부터 3초일 때부터는 속도가 음수니까 이제 이 넓이만큼 위치가 감소하는 거라 보면 돼. 2분의 1을 빼주시고 1을 또 빼주시고 2분의 1을 빼주시면은 0까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들을 일단 다 좀 구해 놓으신 다음에 저 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지를. 기억부터 보면은 자, t는 4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2분의 3이냐? 4초일 때 위치가 2분의 3 맞아. 확인해 보니까 맞고. 니은 출발 후 6초일 때까지 운동 방향 몇 번 바꾸냐? 자, 이게 속도의 부호 변화 체크하는 거거든요.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3초일 때야. 3초일 때. 3초일 때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디귿. 자, t는 6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느냐. 자, 지금 그 6초일 때 위치가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원점이야. 어떻게 보면 원점이랑 가장 가까운 순간이죠. 틀린 말이고. 그 다음 리을.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이게 지금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냐면은 3초야, 3초. t는 3까지 움직인 거리가 총 무엇이냐? 이 움직인 거리가 이 속도를 절대값 적분, 즉 t축하고 이루는 위아래 넓이를 다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0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것들을 지금 다 더해줘야 움직인 거리가 나와. 다 더하면은 이제 2 나오죠. 2.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답을 기억 리을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리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